안녕하십니까, 윤 과장입니다. 오늘 지수가 오전에는 뭔가 상승을 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계속 하락을 키워가지고 18포인트 하락한 2183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0.8% 하락한 건데요. 여기 지금 10분봉 보시는 거와 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세가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외국인 기관도 다 매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마감을 했는데, 주요 종목들도 다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일봉으로 보시더라도 이게 보시면은 이제 질병 이슈 전에 2277선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하락했다 V자로 이제 반등을 했잖아요. V자로 반등을 했는데, 이걸로 이제 좀 좁혀서 보면 2217선까지는 왔는데, 이거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2217선, 여기 이 2217선을 이제 상단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계속 넘지를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2200선 조금 넘었다가 내려오고 계속 하다가 이제 어제 이제 2201까지 이제 그 종가로 마감을 했고, 어제 고가가 221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217 거의 가까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상승을 하면 드디어 이제 최근 고점인 2217선을 깨나 싶었는데 그 깨질 못하고 다시 이렇게 주저앉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일선을 터치까지 했고요, 오늘. 그래서 지금 뭐 더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봐서는 강한 상승을 나오기 다시 또 힘든 모양으로 가고 있어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개별 종목 하락한 건 저도 가슴이 아프지만 기계적으로 계속 저는 그 인버스를 매수해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좀 탈출할 기회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조금 있습니다. 코스닥 보면 코스닥도 안 좋은 모습이었고요. 0.8%나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음봉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그동안 너무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급이 안 들어와 주면은 지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게 보면은 미국이랑 뭐 유럽 이런 장들이 다 좋았거든요. 어제 유럽도 좋았고 미국도 이렇게 좋았고, 이런 좋은 와중에 지금 하락을 한 거라서 지금 좀 모양이 안 좋아 보입니다. 특히 중국이 오늘 하락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 이슈도 있고, 또 오늘 중국이 GDP 성장률 좋다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하락, 이제 앞으로 질병 이슈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뭐 백신에 대한 호재,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약발이 안 먹혔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더 이게 좀 상황이 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은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보면 주요 지금 시총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서대로 해놓은 건데요. 그 주요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는데, 현대차 빼고 다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대한 차익 실현 개념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거 이렇게 막 4%, 5%씩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한 거 보면은 이제 그동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그리고 불안감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날 이제 다 던져버리는 그런 이제 모양이 연출이 됐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이재용 회장이 뭐 현대차를 또 방문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길래 오늘 강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시장이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면서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약간은 호재가 될 만한 뉴스가 이렇게 보였는데, 좀 계속해서 삼성과 현대가 이제 협력하면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 이제 이런 모양이고, 뉴딜 정책도 이제 정부에서 산업부에다가 미래차 관련된 아예 부서를 신설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현대차를 밀어주겠다는 건데 어쩔 수가 없죠. 국가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동안 소외됐던 좀 현대차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덜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우려되는 거는 이렇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오늘 좀 이제 오르긴 했지만 1200원 수준인데, 이렇게 1200원 수준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은 이제 뭐 환율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도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
수급을 봐도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원래 매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높아진 이후로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당일 추이를 보더라도 뭐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은 없었고요. 장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하락을 했고요. 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SK 같은 경우 뭐 송원사 오늘 뭐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다 하락을 했고요. 유일하게 이제 상승한 거는 0.1% 우리 HMM 제가 갖고 있는 거 중에는 HMM이 0.1% 상승해서 5,000원 드디어 탈환했습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좀 사고 있고요. HMM은 흑자 전환 될 경우 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SK 바이오팜 오늘 좀 상승 전환했고요. 그래도 이제 15만원 이상에서 이제 20만원 가까이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재명 뭐 그런 파기환송 관련돼서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고 하는데 뭐 관련된 이제 테마주들 좀 많이 움직였고요. 뭐 다른 뭐 제주항공의 이제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돼도 있었고 오늘 이슈가 좀 많은 하루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테마성 주식까지는 다 챙겨볼 수 없어서 일단 제 관심 종목에는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넣어놓고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제 계좌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제 계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오늘은 SK, 송원 둘 다 뭐 다 어려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어느새 많이 갖고 있는 송원하고 SK는 그냥 뭐 지금 손실 중이고요. SK텔레콤, 똔똔, HMM 계속 지금 플러스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잘 나오길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 10개 종목 수익률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무시했던 소외되었던 현대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걸 매수했을 때만 해도 현대차가 제일 미운 오리였는데 어느새 가장 효자 종목이 돼 있습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10%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 절반 매도해서 적은 돈이지만 어쨌든 간에 제 절반 정도 매도를 해가지고 29,000원 수익을 냈습니다. 현대차로. 그리고 현대차는 혹시라도 조정이 더 오면 다시 이제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뭐 다 손실 중이기 때문에 뭐 추가로 뭐 매도를 할 건 없고 다만 오늘 조정 많이 왔던 NC소프트랑 네이버, 카카오 요 세 종목 정도 추가 매수했습니다. 보시면은 근데 문제가 요 NC소프트 전 100만원 정도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100만원은 커녕 지금 하락을 하는데 이게 주가 하나가 90만원이다 보니까 NC소프트 오늘 하나 더 샀거든요. 두 주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거 좀 매수하는 거를 좀 더 손실이 더 커질 때 매수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NC소프트는. 예, 이게 주가 하나가 90만원이 넘으니까 좀 대응하기가 좀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일 매매 보시면은 현대차 수익 실현하고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뭐 한 주. 카카오는 세 주나 샀네요. 세 주나 샀고 NC소프트 한 주. 제가 한 주씩 사다 보니까 세 주나 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제가 처음에 한 50만원 정도씩밖에 안 산 계좌이기 때문에 각 계좌 뭐 계열별로 이제 손실이 커지는 거 위주로 조금씩 담는 전략으로 요거는 차근차근 가려고 합니다. 예, 다 10종목 합쳐서 700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여기 이제 지수 계좌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인버스 1.1억까지 계속 매수를 했고 오늘 주가 상승하면 한 2천만원 더 매수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주가가 하락을 해서 그렇게까지 매수는 안 할 수 있었고요. 지금 이제 마이너스 3.6%까지 손실폭이 좀 만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추가 매수를 하진 않았고요. 이게 어쨌든 손실폭이 만회되고 있는 과정인데 굳이 나쁜 단가에서 매수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요거는 한 2번 정도 하락이 조금 나와주면은 2번, 강하게는 2번 아니면 한 3번, 약하게는 3번 정도 일단 그러면은 본전이 되는데 2100선까지 이제 하락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안 되면은 뭐 코덱스 200 이제 한 1% 정도만 더 빠지면 코덱스 200 더 매수할 예정이고요. 그런 식으로 좀 차근차근 요건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이슈되는 거 공매도 이슈 한번 보면은 요즘 슬슬 다시 또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오늘자 기사인데요. 공매도 금지되고 이게 긍정이냐 불균형이냐
여러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9월에 이제 다시 공매도를 재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원래 재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3월 16일 이후에 이제 6개월 가기 전에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서울대 교수한테, 지금 보시면 서울대 경영학과 여기 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가 정말 그 나쁘기만 한 거냐 실제로 진짜, 아니면 좋은 점도 있냐, 이거를 이제 해가지고 조금 요 용역을 참고해서, 제 경험상으로는 정부가 맘대로 좀 결정했다가 개미 투자자들한테 지금 엄청 욕먹을 상황이잖아요. 지금 정부가 지지율도 안 좋고 거래세까지 지금 그 유지한 채로 양도세까지 지금 만들 예정인데,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하진 못할 것 같고, 이 용역 보고서를 참고해서 그 9월 15일 공매도 그 이제 재개 여부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뭐 공청회도 한다고 하는데 공청회 뭐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뭐 공청회 해봤자 뭐 결국에는 뭐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반대인데 뭐 굳이 그게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이 용역하고 그 당시 주가 수준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공매도라는 게 저도 사실은 좀 처음에는 안 좋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게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여기 보면 숨기는 역기능 여기 써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는 저도 조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하더라도 공매도가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저도 헷갈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 실적이 나는 회사는 상관이 없는데 실적이 안 나는데도 꿈과 희망으로, 그러니까 적정 가치가 100원인데 꿈과 희망으로 200원,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적정 가치가 100원인데, 그러니까 수익 나는 거로만 보면 수익도 안 나는데 적자 회사인데 막 시총이 막 엄청나게 오르고, 그런 식의 거품이 끼는 게 과연 그게 맞는 건가 싶어요. 그 비트코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원래 주식회사라는 게 돈 벌어서 주주들한테 그 수익을 향유하는 게 원래 기본적인 개념인데, 수익을 내지 못하는데 주가만 오른다? 그거는 나중에 결국에는 물론 수익 보는 개미도 있겠지만 어떤 개미들한테는 제가 어릴 때 당했던 것처럼 큰 손실을 줄 거기 때문에, 약간 이런 공매도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보완은 해야겠죠. 예전 같은 공매도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그런 투기 세력이 막 공매도로 그렇게 돈 버는 거, 그런 건 안 되고, 약간 이제 본연의 개념, 그 본연의 취지대로 거품을 조금 이제 제거하는 수준에서 뭐 총 유통 물량의 몇 프로로 제한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아니면 뭐 뭔가 그런 공매도 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거에 제한을 둬가지고 좀 어느 정도 두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고, 결국에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금융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는 있는 제도기 때문에 이걸 뭐 폐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6개월, 그러니까 9월 달에 요거를 다시 조금 제도를 보완해서 시작을 하던지, 아니면 그때 혹시 주가가 좀 너무 나쁘고 여론이 나쁘다고 하면 그냥 좀 더 연장하는 수준에서 할 것 같지, 이거를 뭐 폐지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뭐 제 생각이긴 합니다. 뭐 제가 지금 뭐 인버스를 갖고 있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요즘 보면은 좀 약간, 예전에 제가 잠깐 비트코인도 했었는데 비트코인 판 같은 주식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좀 저도 무섭기도 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은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9월 달에 한번 진짜 그 결정이 될 텐데, 그 전에 이미 8월부터 이슈가 돼서 좀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진짜 요거는 좀 하나 꼭, 요 공매도 추이, 그러니까 요 뉴스는 꼭 챙겨 보시면서 그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그럼 이렇게 이제 공매도 이슈까지 해서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느새 구독자 5,000명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